경찰과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결국 5시간 만에 집행을 처리하고 물러섰는데 박윤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공수처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그 공수처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딱 한 명, 그것도 2년 정도 그 했던 사람. 그리고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 처음 출범은 우리 야당 쪽에서 정말 했죠. 네. 검찰 개혁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김빼기하고 공수처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수사 능력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오동훈 처장 수사 경험 없는 분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수처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좀 불안합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단호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 예우도 필요 없다. 국민들을 상대로 그 분열을 책동하고 그렇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내전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런 사람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저런 사람 빨리 제거하고 격리시켜서 하기 위한 체포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저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은 좀 불안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예우고 뭐고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치밀한 집행 준비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가서 하는 것도 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영장이 발부돼 이제 기간이 유효 기간이 이제 지나버리고 월요일까지니까요. 네. 정말 다시 깨닫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좀 이미 좀 늦었다 싶긴 합니다만 특검 가야 됩니다. 특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산도 넘어야 되고 또 그 이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이 지혜를 잘 발휘하고 국민의힘 좀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뭐 이 상황에서도 뭐 탄핵도 반대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저기 저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체포와 관련해서도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민주당이 지혜를 발휘해서 제정신을 좀 차리게 해서 특검을 빨리 진행해서 광범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그 짧은 기간 구속영장, 체포영장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구속 기간 동안 오히려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내용 파악 못한 채로 조서 꾸며서 넘어가게 되면 허술한 수사의 그 뒷책임 또 누가 질 거예요.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지금은 빨리 체포하고 당장 잡아넣어 막 이렇게 되는데 더 요구가 크시겠지만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치기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검찰은 너무너무 사악하지만 지금 공수처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이니까 너희도 자기들도 뭘 해보고 싶겠죠. 그러나 새끼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생선 좋아한다고 상어 이렇게 갖다 주면 새끼 고양이가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야옹야옹 거리다 끝나는 거지. 근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공수처 말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보고서 그래서 공수처 잘해라 하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신병 확보해서 끌고 갔어요. 그래 봐야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48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48시간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 48시간 구속영장 나오겠지.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또 조서 꾸며가지고 그 이제 기소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의 고민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조사 그리고 공수처를 빨리 해야 된다. 공조수사본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국회가 할 일과 지금의 수사본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좀 뒤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특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철문까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보는 라이브 중계로 봤던 관저 정문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근데 우리가 못 보는 사각지대 안에서 별일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숨어가지고 국민들이 안 보는 데서 뭔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란 수비대 산성을 쌓았다 그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200명이 팔짱 끼고. 근데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수방사 55 경비단 안에 사병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나도 이 나라의 한 부모로 애도 이제 군대도 보내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사병을 이런 데 갔다가 앞잡이로 시켜가지고 몸으로 맞게 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니지 싶어요. 어떻게 계엄령 선포했을 때도 사병들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네. 사부 처리 당하면은 그 책임질 거야? 근데 묻고 싶어. 경호처장이나 아니면은 경비단장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런 책임성도 없는 인간들아 정말. 이 나라의 한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나 진짜. 네. 윤석열을 지키는 것도 좋고 다 지키는 거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책임질 장교나 책임질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맨 앞에서 막으라고. 네. 자기가 처벌받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받으라고 왜 애들한테 시키냐고 그거를. 일단 그게 네. 제일 많이 열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사실 경호처장이 막을 거는 우리가 다 그냥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런 사람들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하든 그 리더들을 미리 이렇게 끌고 오든 사전에 이렇게 예. 착착착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은 다 명령을 듣는 사람들인데 알아서 비꼈을 텐데. 사악한 검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예상이 되고, 근데 지금 가가지고 산성 쐈어? 그래? 문 안 열어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물리력을 갖춰서 들어가서 네. 제압을 해버리든지, 그게 아니면 저들이 꼼짝 못하게 할 사안들을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출발하고 뭐 문 열어주니까 들어가고. 너무 빨리 또 철수했잖아요. 제가 1시. 볼 때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네. 근데 좀 화가 나시는 심정은 알겠는데 네. 저도 이제 화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를 탓할 때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내란이나 아니면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지금 내란 수사 기본적으로 맡기기 어렵다고 하는 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맡을 때는 사실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경찰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그림도 마뜩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공수처를 경찰이 끼고 같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 네. 근데 공수처는 사실은 그만한 능력이 현재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윤석열 붙잡아가지고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장검사 둘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부장검사가 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총 2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 결론 내기도 어렵고 경험이나 노하우도 많이 안 쌓은 것도 사실이고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런 공수처한테 우리가 큰 기대를 하는 것도 맞고 그걸 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또한 현실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좀 다그쳐가지고 공수처가 정신 차려서 좀 더 하면 좋기는 한데 애초부터 없었던 능력을 한꺼번에 확 다 길러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애를 인큐베이터 넣어놨다 갑자기 어른 돼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실패한 거는 일종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빌드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네. 윤석열은 끌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끌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번에 나올 때 지금 경호처장 오늘 이제 입건한다 그러잖아요. 네. 차장하고 경호처장하고 차장을 긴급 체포를 해버리든가 그냥 차라리 네.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으려고 하는 힘을 어떻게 뺄 것인가 또 그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들도 한 집의 가장이자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까지도 고민하면 좋겠다. 이번 철수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들어보니까 사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포석이 마련되었다. 뭐 이런 아니, 물론 얘기도 당연하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 그럼요. 갈 때는 사전 구속 그동안 영장. 그래도 막- 정치 검찰이 네.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나도 시뮬레이션 안 해보고 네. 저렇게 그냥 가서 그냥 손 꽂고 다시 돌아온 게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경호처 인력 군까지 포함해가지고 200명이 팔짱을 끼고 성벽을 쌓았다는데 네. 실제로 공수처에서 20명, 경찰에서 80명. 말 그대로 김용현이 얘기했다 중간 부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퇴각을 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근인을 따지고 보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 정부에 있는 인사들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내란 자체가 불법이라 인식은 다 하고 있잖아요. 있을 건데 결국은 경호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라든가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다 공문 보냈는데 제대로 회답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예 저 최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놓고 지금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최대행도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장 그냥 준 걸로 그렇게 네. 욕을 먹고 내부적으로 뭐 눈물 보일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하나를 좀 준비하고 따져가면서, 고민했어야 되는지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부터 온 국민이 그 장면만 지켜보면서 5시간 동안이요. 예. 그 5시간이 대한민국 국격을 완전히 그냥 갈아 넣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보는 수준이 우리가 프랑스 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저런 우리가 프랑스에서 쿠데타가 벌어져 이런 황당한 일이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 궁에서 처박혀서 안 나오고 저렇게 버텨?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오지 뭐. 이러면 안 되는 상황. 당연하죠. 하루에 신속하게 거예요. 빠르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네.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사악한 검찰이 정치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일에 야당의 정치인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 둘러싸고 막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모두가 다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네.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돼서 외신에 자꾸 보도되고 네. 하는 거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경호처라는 데가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 경호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박종준 처장 명의로 인사한 말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관님. 전 요즘에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 사회가 또 사회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최상목 그 권한대행 말씀도 하셨지만 한독수 권한대행은 한독수 총리는 스스로 사실은 폭탄을 던져놓고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뭔가 강고한 자기들만의 독립의식이나 연대가 있구나. 이걸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가지고 확 때려가지고 끌고 나오고 질질 끌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막 굴뚝 같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구조나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경호처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호법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예. 대통령의 위해를 저지하거나 막는 게 경호처의 역할이거든요. 그 경호의 정의에 경호법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은 누가 와가지고 확 덤빈다거나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그 사전에 차단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호의 역할인데 멀쩡하게 영장을 들고 간 사람들을 너네들 위한 사람들이야. 그러고 막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박정준이라는 짓을 하는 사람은 거죠. FM으로 경호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낙마했고 정치판에 계속 선거에서, 기웃거리다가 김영현이 자기 나가면서 그냥 아무 볼 일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고 아니, 그리고 한이 내란에 맺힐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경호처 차장을 차장을 했더라고. 했어, 맞아. 예. 내가 못 막았어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내란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안전한가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아 맞아요. 그 내란 네. 모의할 때 이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자기 목숨 걸고 자기도 같이 깜빵하기 싫어가지고 네. 막는 분위기라고 그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안가에서 내란 모임을 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가에서 내란 모임할 때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호처장이. 경찰청장 그러니까요. 서울경찰청 전화한 게 네, 박정준 맞아요. 처장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하는 혐의에서 일단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렇게 보면 한독수 권한대행이 왜 헌법재판관 그렇게 끝까지 안 시키려고 했는지도 일단의 의문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쵸. 내란 공범의 역할을 네. 일정 부분 했을 거라고 하는 의심들을 갖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은 것도 그거와 관련이 있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능적으로 이번 판을 깨버리고 싶으면은 공수처가 처장이든 차장이든 체포를 하든 네.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덜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이 사람들도 이념의 경도가 돼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뭐 군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윤 대통령을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대다수는 그냥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기 나가가지고 나 사법 처리 받는다고 하면 그냥 공무원 생활 끝나버리는 그쵸. 거거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일종의 자기들만의 독립의식으로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튀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는 이 조직에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깨는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시급하게.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경호처가 못 맞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군은 이번에 계엄에 같이 참여를 한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55 수방사에 수방사의 네. 경비단은 아무리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군 조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갔다가 다른 부대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군이 나서서라도 사병들 동원하지 마라. 네. 그리고 군은 막는데 얘기해야지. 같이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갈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계엄 당시에 이제 국회에 투입됐던 이 계엄군들처럼 제가 보기에 경호처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사회에 하고 있다면은 이 상황 정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예. 점심에 그 군 장성 출신 분 한 분하고 네.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이놈들이 머리가 있는 놈들이면 대한민국 군대가 역사적으로 겪어왔었던 두 번의 불행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재판을 통한 판례도 분명하다. 네. 그리고 그 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만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적인 것들이면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명령을 불복해도 거부할 된다.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건 항명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더 멀리 나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사건, 그 재판에서의 그 사례까지 끌고 들어와서 국제법상 그 반인권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걸 아는 놈들이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사 인력 병력들이 거기에 그냥 명령이니까 따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오늘 이후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방부가 조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거나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에 의해서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 행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불행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인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인가 싶을 네. 정도로 황당한 입장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버티잖아요. 지금 이러한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막 그 횡행되고 있고 그러한 주장들이 가두로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한 주장들이 인해장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국민들이 그냥 이걸 지켜보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분노와 더 많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 인용됐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안심하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제가 계속 올립니다만 끝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죽 써서 개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희 동네에 정광훈 목사 따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계엄은 정당했다 이러고 이 호해를 뿌리고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그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네. 보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구나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예. 자기 지키라고 이런 선동질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더 하여간 그 분노하되 더 차갑게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영장 왔으니까 따르세요라고 해봐야 그런 걸 따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대응해가지고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네. 또 각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폭력 선동의 도를 넘어선 게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그 윤곽근 변호사요.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분도 율사 네. 출신이고 굉장히 고위직까지 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여기 중요합니다. 네.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혁명이나 폭동 인상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검사를 했다는 작자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시민 체포조라고 해서 텐트 쳐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체포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폭력 행사를 해도 된다는 정당화된 논거를 윤석열의 변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조장. 입만 열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인간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게 좋으면은 뭐 일종의 혁명의 상황에서 무슨 혁명 지휘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네. 그냥 여기 이 나라에 살지 말고 어디 독재국가인 나라에 가가지고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굉장히 강구한 어떤 연대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섬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국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는데 헌법도 필요 없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이 한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고 그냥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다가 대통령이 하긴 하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형해화시켜 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의 사고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냥 틀리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일종의 독재자의 사고 방식 아니에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네.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이런 거거든요. 나와 적이 되는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 헌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건 일종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것들만 없애면 뭐든지 다 정당성이나 명분을 가질 수 있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국무위원이라는 작자, 총리라는 작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호처에 있는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설령 민주당이 뭐 다시 집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항할 거다. 끊임없이 이들은 법 무시해도 돼. 헌법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저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점점 더 폭력화되고 가격화되는 현상으로 나갈 수 있다. 네. 그걸 그런 사람들이 조장하고 지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그걸 조장하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에 좀 너무너무 불행한 결론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란, 선정, 선동 이거 다 처벌 대상 아닙니까? 윤갑근 그리고 윤상현, 김민전, 뭐 정광훈 이런 자들은 네. 고발해야죠. 그리고 처벌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국민들 눈치 한 번도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도 저랑 똑같거든요. 지금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헌법 11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고 했거든요. 윤석열도 평등한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은 무슨 지가 현직 대통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이런 그 사람은 죄진 사람이고 김평론가님은 죄진 사람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런 아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 여당이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저지를 하고 좀 이렇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금도가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정활동하면서 윤상현 의원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솔직히 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저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왜 이러는 거야, 이 너무 사람은? 다 이색적으로 느껴져요. 예. 그 무슨 윤석열이 뭐 체제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네. 체제 그 양반 북에 가서 살아야 되겠던데. 북에 가서. 근데 뭐 김민전 그 양반은 뭐 저기 누가 보면 이 양반이 저 탄핵 집회 찬성 집회에 열심히 나온 줄 알겠어. 중국 사람 봤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어디서 뭘 보고 와가지고 어디 중국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저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입만 열면 민주당이 뭐 이렇게 그 뭐 복지 체제를 강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입만 열면 했던 게 뭐예요?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꼴난다. 베네수엘라 된다. 예. 지금 베네수엘라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법이고 뭐고 다 필요 네. 없이 가두에서 시민들끼리 이렇게 충돌하게 만들고 그거를 선동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부추기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그런 태도들 이런 그리고 정말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그러고 처벌한다고 을려대던 사람들이 이제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뭐 검사장을 했었던 인간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막장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어디 먼 그 후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대한민국 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이분들도 그래서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30% 지지율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나만 봐. 네. 1년이면 까먹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들 바보라는 거예요. 개 돼지로 아니까. 맞아요. 네. 다 까먹을 거 아니야. 1년 뒤면. 아직 선거 3년이나 남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난 신경 쓰지 않아.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어. 3년 뒤면 나는 또 당선될 거야. 너도 그래. 재섭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네. 일기 안 쓰시는 분은 새 일기 쓰시고요. 다 적어두세요. 애들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표 주면 안 되고 이런 정당들과 이런 정치 세력들은 네. 잊지 않고 징벌하고 몰아낼 수 있는 국민이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윤상현 의원은 자기랑 김재섭 의원하고 처지가 똑같은 줄 아나 봐. 지역구가 똑같은 줄 아나 봐. 자기는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윤상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기 어렵거든요. 네. 인천 시민들은 인천 시민 폄하하시는 아니, 거예요. 동네 네, 어떤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인천 아마도. 시민들이. 앞으로 그래주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윤상현 네. 의원 얘기 진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직업이 사위라는 분이죠. 직업이 전두환 사위라고 처음 누가 들어요. 전두환 사위 아니랄까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든 거 그건 윤상현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언제부터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박근혜 찍는 대통령한테 누나 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 지금 그렇구나. 형님 형님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무슨 누나나 말이야, 지금. 그때도 예. 황당했는데 유일하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 항상 권력자 옆에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찐윤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찐윤이 맞긴 맞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누린 것도 많았을 것 같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에 우리 대통령의 일종의 민원을 들어서 공천을 그러니까, 해줬다는 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키면 나도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런 자포자기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관저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 극단화돼 있는 일종의 우리 사회 폭력 세력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번 경우가 좀 특수하게 여당이 극우에게 먹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지금 국민의힘의 힘의 원천은 극우, 정광훈 이쪽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선거 때만 되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단상에서 얘기하고 큰절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낯이 드러났다. 아 그리고 아까 김민전 의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워딩을 우리 시청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쁜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교수 아, 출신이신 그러니까 거 한때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네. 정치학회에서도 뭐를 맡았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모 대학에서 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학벌주의 타파해야죠. 지금 뭐 이런 분이 이게 정치의 뭡니까? 한복판에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 정치고 뭐고 싹 깡그리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의 국가 권력의 폭력 상황인 계엄 사태를 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두둔하고 네. 옹호하는 걸 보면 내가 정치판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들어오면서부터 저렇게 되니까. 아 진짜 고발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이래. 예, 우리 그러니까, 그거 네. 있잖아요.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 인형의 뒤에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그때부터 막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정치인 보면은 갑자기 권력 맛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갑자기 시키는 대로 말 잘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없는 얘기를 뚫린 입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위에 서가지고 그 농민분들은 5박 6일을 그 30km밖에 안 되는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에서 이렇게 예. 추운 겨울에
올라왔는데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다 지금 우리 지금 야광봉 든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여자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지. 권력의 맛이 취해가지고 너무하나요? 이미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해야 나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지지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 꺼낸 거 반중 정서에 기대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극우 보수층에서 이런 중국 얘기만 나오면 확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 번도 농사 안 진 트랙터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굳이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 논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면은 여기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막 문자 보내주고 막 너무 응원하겠지. 잘하셨어요. 예. 뭐 이거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당이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우인혜 씨 그 예를 들면 대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국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저희 네. 당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민 원내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다. 근데 이게 대변인 해보셨지만 네. 원내 대변인 이런 얘기 하려면은 혼자 못 하는 거죠. 인정했다는 예. 거네. 아 근데 저게 가장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얘기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아니 없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초선 네. 원내대변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이제 제가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 좋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도 옳지 않고 그 니네들 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체포영장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있다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 좋니? 윤석열하고 같이 좋니? 계속해서 어. 윤석열하고 같이 정권 유지하고 남은 2년 반을 해보자. 예. 다음 선거 그럼 좋다고 하겠죠. 맨날 같이 가서 술만 마셔주면 되는데. 속마음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도 안 그럴걸요. 음. 아 그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더 나쁘지. 그렇죠. 예. 요 상황을 뭔가 조금은 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건너가기 위한 잔수를 저렇게 부리는 건데 조선일보가 이른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겨레와 경향이 그렇죠. 예. 이제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비 정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네 좀비 정당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렇게 예.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를 그 넘어서서 제정신인 사람들이 보면 이 정당이 하는 행투가 이게 맞아? 이게 제정신이야? 그 내부의 사람들도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이러지 그러는데 말을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이 친윤에게 포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세력들에게 이제 포섭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박근혜라고 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탄핵의 늪으로 자기들이 빠져들어. 퉁방 들어가서 침잡해. 근데 조용히 빠져들고 꼬르륵 하고 끝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격도 경제도 다 같이 네, 잡고 들어가. 주식시장도 예. 뭐 다 끌어들이고 허우적거리면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가라앉히거나 아예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쪽으로 민주당이 지혜를 발휘하고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기간을 짧게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라는 건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네. 이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이 특검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걸 빨리 출범시켜서 출범시키는 가야 된다. 쪽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 네. 참치 때가 눈에 보였을 때 빨리 가서 선단 출범시켜갖고 그물 쳐야지. 뭐 그물의 종류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다가 보면 참치 때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지죠. 증거 예. 인멸되거나 아니면 이 아수라장 속에 다 숨어버리게 되면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지혜를 빨리 발휘를 좀 해줄 것을.